3교시라고도 정확하게 돼 있네 이거.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온 거죠? 자, 3교시 3교시예요. 그 부분 합격을 해서 그 3교시만 봐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다가 3교시만 들어가면 되죠. 그죠? 요즘 수능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수능도 뭐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밖에 나가 있다가 그죠? 그러다가 뭐 자기 거에 시험 보면 된다면서요. 아 여러분들도 또 그 세대는 또 아닌가 보네. 미안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요. 그거랑 비슷하네. 자 문제 5번. 자 문제 5번은 예전에 굉장히 험악하게 출제됐다는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사하고자 거의 비슷한 형태로 냈습니다. 한 줄만 추가했어요. 전기 대비 매출원가 증가율.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비율 분석을 전기 단기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제시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해 보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비율만 딱 제시를 했으니까 자 분석적 절차는 전기 단기 비율 분석을 통해서 유의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에 왜곡 표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기 단기 비교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떤 거를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지 체크 표시를 하면 매출액 영업이익률 체크 표시해야 되겠어요? 체크 표시하면 되고 전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매출원가 증가율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매출채권 회수기일 87일에서 120일로 늘어났네? 회수기일이 늘어났으면 회전율은 떨어지죠. 이 부분. 자, 매입채무 지급기일 92일에서 70일. 지급기일이 줄었네? 지급기일이 줄었으면 회전율은요 올라가겠죠. 그죠? 재고자산 회전기일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총자산 증가율은 이거는 이거 가지고선 뭘 파악할 수는 없어요. 총자산이라고 하는 건 이것저것 특성이 다 합해져 있기 때문에 총자산 대비 영업 현금 흐름 비율 20%로 이거는 사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영업 현금 흐름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숫자죠. 계속 기업 가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사실은 안정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특히 비율 분석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 물음 1번. 비율 분석하라고 그랬죠. 자,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자,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기 대비 떨어졌네. 자꾸 푹푹 들어가네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죠. 그러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방향성은 우리 산술적으로 방향성은 이게 떨어지거나 어떻게 매출액이 상승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매출액 증가율을 봤더니 별로 어떻게 변화가 없었어요. 원가율도 변화가 없었고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겠더라. 그러면 매출액하고 매출원가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영업이익이 떨어졌으면 판관비가 어떻게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매출원가하고 판관비하고의 어떻게 원가의 배분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거는 경영진 주장하고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배분의 경영진 주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기일. 매출채권 회수기일의 역관계는 매출채권 회전율. 자, 회수기일이 지금 전기 대비 늘었네. 그러면 회전율은 늘었으니까 얘는 줄고. 그죠? 역관계니까. 자, 매출채권 회전율은 평균 매출채권 요거 분의 매출액이죠. 자, 그러면 매출액은 과대계상 요인이 있지만 비율 분석을 통해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이 장부가액 중심으로 봤을 때 과대계상됐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 특별하게 변동이 있었던 거 매입 채무 지급기일. 매입 채무 회전율. 자, 지급기일은 떨어졌습니다. 회전율은 올라가겠네. 그죠? 자, 그래서 매입 채무 평균 분해 매출 원가. 매입 채무가 원가로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만약에 매출 원가, 매출액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회전율이 올라갔다, 매입 채무가 떨어진다. 그죠? 자, 그러면 매입 채무의 과소 계산 가능성에 주의 집중해서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기일은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요. 큰 변화가 없는데 해설을 한번 보시면, 자, 재고자산 회전기일, 재고자산 회전기일이 증가했대요. 조금밖에 증가 안 했는데, 그죠? 네, 제가 쓴 겁니다. 매출원가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재고자산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원가의 증가율보다? 매출원가의 증가율이 얼마가 됐습니까? 0.4% 나누기 4.6%.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예요? 10%네? 아, 뭔지 몰라요? 자, 전기 대비 매출원가 증가율. 거기에서 자, 단기에는 5.1% 증가, 전기에는 4.6% 증가. 퍼센트 포인트로 봤을 때는 0.4% 포인트 증가됐죠. 그죠? 그렇게 0.5% 5% 포인트 증가됐죠. 자, 그렇게 되면 비율 자체는 전기 대비 10% 증가했네. 그죠? 자, 그런데 재고자산 증가율을 보면, 재고자산 회전기일을 보면 전기에는 60일, 단기에는 2일. 며칠 차이 났어요? 2 나누기 60 하면 비중이 어떻게? 비중이 뭐 0. 몇 %인가요? 1%도 뭐 안 되네. 그죠? 10% 안 되는 건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작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기일이 증가했으므로 매출 원가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재고자산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답을 제시한 겁니다. 답 제시하기 곤란해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보고 그냥 어거지로 껴 맞춘 겁니다. 산술적인 관계만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실전 답안에 쓰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X표를 치시고,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한 거는 이것저것 다 지적할 때 이것까지도 치사하게 지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준 거예요. 이에 따라 재고자산의 과대 계산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세부적으로까지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물음 1번 받고 물음 2번. 물음 2번. 자, 요거 장문이죠. 장문인데 이 경영전 주장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보고 문장의 뉘앙스를 그대로 끌고 왔어요. 다만 다른 형태로. 자, 박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물음 2번의 박스 내용. 매출채권 장부가액은 매출채권 명목가액과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 명목가액은 1, 2, 3에 대한 경영진 주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출채권 명목가액과 관련된 경영진 주장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요거죠.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은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서 장부가액이 나오는데, 매출채권은 실제성, 그 다음에 권리, 기간, 귀속 요거고요. 대손 충당금은 평가 이거죠. 장부가액은 평가. 그래서 원래는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이 명목가액의 현재 가치를, 다시 말해서 공정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하고, 요거하고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봤죠. 자, 1, 2, 3에 대한 경영진 주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였고, 다 알면 그냥 저거 다 쓰면 되는 거고,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는 평가지요. 공인회계사 A는 내부통제 매출채권 명목가액과 관련해서 채권 채무 조회 절차를 수행해서 채권의 뭐와 뭐를 확인하고자 했다.
외부 조회는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 조회와 관련해서 실제성 권리입니다. 실제성 권리. 평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평가는 불가능. 자, 실제성 권리를 확인하고자 했으며 조회수상의 매출 거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건을 확인한다면 기간 귀속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조건 언급해서 보충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보충적인 정보로. 특히 3회 경영진 주장과 관련해서 회사의 내부 문서 중 도착지 인도 조건과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라 재무제표일 전후 선적 서류와 고객의 인수증을 확인해서 수익 인식의 적정성을 검토했다면 기간 귀속이겠죠. 그죠? 그러나 4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해서는 채권 채무 조회서로서는 관련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완전한 게 아니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연체 이력을 참고하고 거래처별 영업 상태와 입수 가능한 신용 정보를 참고해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검토하는 데 보조적인 정보로 이용하였다. 이렇게까지 경영진 주장을 나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요거는 중요하지요. 역시나 매출과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고 물음 3번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박스 안의 내용. 재고자산 장부가액은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평가손실 충당금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수량과 단가의 곱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있죠. 자, 이를 위해서 재고자산 실사 및 실사 입회를 계획하겠다라고 한다면 수량을 확인한다, 실제성. 그죠? 수량을 확인한다, 상태를 확인한다, 평가. 이 정도. 자, 실사 및 실사 입회를 통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경영진 주장은 일단은 실제성입니다. 권리는요? 권리는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창고에 남의 거를 보관해놓고 이거 우리 거예요 라고 하면 지금 당장 확인할 길이 없죠. 그리고 그 상태의 확인에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사 입회 과정에서 재고자산 상태와 시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경영진 주장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한 실사 입회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일 직전 혹은 직후에 선적 검수된 물량의 검사를 통해서 뭐의 경영진 주장도 검증할 수가 있겠더라? 이거는 뭐? 답이 기간 귀속. 역시나 매출이든 재고자산이든 매입 채무든 조건에 따라서 확인하는 문서를 재무제표일 중심으로 전후로 확인했다. 기간 귀속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회사 소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로선 회사 소유의 창고에 재고자산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권리에 대한 경영진 주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줄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재고자산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고가 빠짐없이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완전성입니다. 완전성에 대한 경영진 주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물음 4번. 물음 4번은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그 밑줄 친 내용에 대한 경영진 주장이 완전성이죠. 완전성과 관련이 있는 절차를 보기에서 선택하라는 대단히 수능 스타일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를 만들 때 수능 참고서를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비슷한 것처럼 만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외상 매출금에 대한 외부 조회를 실시하였으나 그 다음부터 함정이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신이 당도하지 않아 매출 채권의 기간 귀속 테스트의 절차를 수행했다라고 한다면 완전성이죠. 기간 귀속에 대한 경영진 주장이 아니고 기간 귀속 테스트를 통해서 완전성에 대한 경영진 주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 왜?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서포트에 보면 외부 조회 때 적극적 조회를 수행을 했는데 미회신 됐습니다. 그때 매출 채권의 실제성과 완전성, 매입 채무의 실제성과 완전성에 대한 경영진 주장 확인할 때 매출 채권의 실제성은 뭐? 보고기간 말 이후 입금 내역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과 관련된 서류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성과 관련된 거는 매출 채권 혹은 매출액의 기간 귀속 테스트를 수행해서 완전성에 대한 경영진 주장을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성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단기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계약서 및 출금 이체 내역을 확인해서 관련 경영진 주장을 검증하였다. 유형자산 취득 거래와 관련된 발생 사실입니다. 완전성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3번.
관련 경영진 주장을 검증하기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외상 매입금에 대한 외부조회 수행 시 잔액이 적거나 없더라도 주요한 거래처를 중심으로 조회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건 완전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 4번. 재무제표일 이후 감사보고서일 이전까지 지급된 내역을 확인해서 재무제표일 현재 누락된 부채가 없는지, 자, 특정 계정 과목을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고기간 말 이후 감사보고서일까지 출금된 내역을 확인하였다. 혹시나 부채인데 부채를 누락하지 않고 해당 회계기간, 다음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한 게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거 완전성과 관련된 부회부채 테스트입니다. 5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기타의 조건을 확인하고자 감사인이 인지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 조회서를 발송해서 조회 대상 금융기관에 실제하는 차입금을 모두 확인하였다. 실제하는 차입금은 실제성, 모두 확인하였다. 완전성. 실제성과 완전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성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성 언급이 되어 있는 것만 쭈루룩 다 선택하시면 되는 굉장히 수능 스타일인데 모든 거를 다 알지 못하면 답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자, 물음 5번. 물음 5번은 이건 얘기했던 거죠. 비율 분석과 관련해서 제조원가와 판관비 간의 그 어떤 뭐 관계가 지금 좀 이상했습니다. 판관비가 갑자기 급증했어요. 제조업인데.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게 업종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간의 관계, 비율 분석 간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서 답을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까지는 언급을 하기가 조금 곤란더라도 뭐까지는 답을 해야 돼요? 배분에 대한 경영진 주장 등, 그죠? 판관비하고 매출원가 간의 원가 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 이 정도까지 답을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돼요. 좀 어려웠죠? 네,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 다 한 거지, 학습을.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이 문제를 만들 때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걸렸습니다. 예. 네 분이서 하루나 이틀 동안 만드신대요. 혼자서 일주일 걸렸으면 딱이죠. 그죠? 네, 딱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걸렸고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오류 수정도 한 3번인가 4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타도 없죠.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오타는 없고 오류는 없었는데 아까 그 143, 243 제가 삽질한 거 해답을 보고 강평을 하니까 갑자기 좀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버벅거렸는데 그것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문제 6번. 이거는 사실 다 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실증 절차에서 유의적인 유형과 부정까지도 답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 사항인 동차 때 단순하게 암기했던 크로스로 암기하는 뭐 실사와 실사 2패 간의 장단점, 요거를 문제에서 줘놓고 다른 걸 쓰래요. 기억이 안 나면 낭패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스타일 중에 내부 통제 테스트하고 실증 절차를 그렇게 구분을 하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의 답안 양식을 제시를 해서 여기에서도 역시나 제가 내부 통제 테스트와 실증 절차를 구분해서 답안 양식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실사 2패의 목적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있을 때 1, 2번은 내부 통제 테스트, 3, 4번은 실증 절차와 관련된 특정 항목에 대해서 테스트 실사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쓰실 때 1, 2번 뭐 다는 못 쓰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쓰셔야 되고, 물음 1번에 그 다음에 물음 1번에 실증 절차와 관련해서 역시 한 줄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3, 4번이 같은 의미라는 거. 그래서 내부 통제 테스트하고 실증 절차를 구분해서 실사 2패와 관련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 목적 있죠? 그거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음 2번은 어쨌든 이제 동차 때 공부를 했었던 부분을 먼저 답안 양식에 선수를 쳐놓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한 번씩 더 기재를 해볼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요거는 패스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물음 3번.
자, 물음 3번이 관련된 경영진 주장인데 일단은 문제 11페이지 오른쪽 부분의 상단 갑 강원도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취할 계획입니까? 타처 보관 재고 조회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실제성과 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감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처 보관 재고 자산에 대해서 조회 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그 외부 조회, 타처 보관 재고 자산 조회는 원칙적으로 실제성과 권리입니다. 실사 2패 때는 권리는요. 이거는 강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실사 2패는 가장 넘버원은 실제성. 타처 보관 타처 보관 재고 자산 조회 확인은 실제성과 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갑이 이제 얘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재고 자산에 대한 실증 절차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경영진 주장에 대한 확인의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타처에 보관된 재고에 대해서 조회 절차만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에는 뭐에 관한 경영진 주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재고 자산의 경우에 실사 2패의 경영진 주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성 평가. 그죠? 실제성 평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타처 보관 재고 자산도 그에 준하는 경영진 주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실제성 권리가 언급이 됐으면 평가는 어떡할 거예요? 평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처 보관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그 상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에 대한 경영진 주장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묻는 건 타처 보관 재고 자산 조회에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참고 목적의 자료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경영진 주장을 확인하는데 보조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답변한 내용 중에 양가로 4번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평가를 답하는 건데 쉽지 않았겠지만 시험 문제 이미 나왔어요. 이거 알았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답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자, 물음 4번 있죠? 물음 4번. 요거 별표하세요. 물음 4번. 물음 4번은 별표를 하시고, 자, 요거는 실증 절차와 관련된 감사 절차의 성격과 시기, 그 다음에 범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위험이 높을 때는 보다 신뢰성이 높은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서 계획도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위험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위험이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건 감사인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실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처럼 재고 자산의 관리 상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실사 2패의 주목적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 모든 걸 카운팅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재고 자산의 관리 절차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고 자산 관리 상태가 아주 괜찮았어요. 내부 통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러면 사전에 경영진에게 자, 우리 언제 재고 자산 실사 2패하러 갈 테니 사전에 스케줄을 통보를 했으니 그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고 자산의 관리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부정이 조금씩 의심이 된다? 라고 한다면 가급적 12월 30일에 근접일에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해서 그 날짜 중심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간접 증거가 아니라 최대한 직접 증거해서 입수하는 감사 증거의 신뢰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 군데에 분산 보관되어 있다. 혹시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재고 자산들끼리 서로 재고 자산을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사전에 실사 2패를 하겠다고 통보한 그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재고 자산을 밀어놓고 거기에도 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고 빼온 딴 쪽에 지금은 창고는 텅텅 비어있지만 그쪽에도 재고 자산이 많이 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재고 자산 보관 장소에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사 2패를 실시를 해서 수량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 요소를 가미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동시에 모든 재고자산 보관 장소에 실사를 하는 게
가장 높은 신뢰성 있는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절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ISA에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쓰는 건데 제가 답안으로 이제 요구를 한 거는 성격과 시기 이걸 구분하고 범위를 구분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똑같이 쓰는 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거 문장 만드는데 꽤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성격과 시기 범위를 짬뽕해서 써도 돼요. 그런데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자, 해답의 10페이지에 물음 4번에 양가로 1번 있죠? 거기에 사전에 통보한 부산 이외에 그 다음에 사전 예고 없이 사업장 방문. 이거 시기죠. 사전 예고 없이 시기와 성격을 같이 얘기합니다. 성격은요 예측 불가능성 요소를 가미한 거죠.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기 아래줄 보고기간 말 또는 근접일에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일자에 입회하는 것. 가장 직접 증거할 가능성이 높은 그 시점 12월 말일자 중심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게끔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회사 경영진이 실사를 가급적 보고기간 말 그 즉시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범위 보고기간 말일 혹은 근접일 등 이거 연결된 거죠. 위에 나와 있는 그 문장하고 근접일 등 동일자에 서울, 부산, 대구의 모든 보관 장소에 입회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모든 보관 장소에 입회. 그거 모든 보관 장소에 입회. 그것도 동일자에. 그 정도만 들어가면 득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굳이 성격, 시기, 범위로 제가 나눠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키워드가 다 들어가면 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장 형태로. 알았죠? 예, 문장을 안 쓰면 그거는 회계감사 답안이 아니라고 간주를 한대요. 3점 들어갈 걸 0.5점 준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한 해를 더 공부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5번. 자, 물음 5번에 양가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1번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적격성, 역량, 공정성.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경영진의 전문가죠. 경영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적합한지 평가를 하는 거 포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과정과 그 과정을 수행한 그 절차의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걸 제가 짧게 추격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동그라미 1, 2, 3으로 돼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밑줄을 쳐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조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해당 전문가. 그런데 용병이기 때문에 용병과 관련해서 용역 제공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 조서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감사팀에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의 별도의 책임. 어떠한 경우에도 구분할 수 없어요. 그죠? 강행법규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우리나라 강행법규 중에 그걸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양가로 3번은 항목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경영진이 주장하는 가액이 4억 원이에요? 5.5억 원이에요? 경영진의 주장은 재무제표에 계상한 거죠. 경영진의 주장은 재무제표에 계상한 수치입니다. 재무제표에 계상한 수치는 얼마예요? 제작원가 4억 원. 그죠? 감사인이 그럼 서치한 금액은 5억 원. 얼마? 2억 원이구나. 2억 원. 그죠? 그러면 재무제표에 계상될 재고자산 가액은 얼마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재무회계 상식으로 봤을 때 2억 원이 되어야 하죠? 외국 표시 2억 원이에요. 끝입니다. 나머지는 헷갈리라고 준 거고요. 제가 생짜로 만든 게 아닙니다. 감사보고서 관련 기출문제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온 거예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때요? 이 제가 만든 거지만 교수님의 그런 함정들과 교수님들이 만든 그 문장의 뉘앙스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치사해 보이긴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답을 못하겠다. 그죠? 그런데 엄청나게 암기사항이 나왔습니까? 그런 거 없죠. 알았죠? 암기사항은 많이 안 나옵니다. 자, 물음 6번. 자, 이거는 문장을 조금 주의하세요.
이게 감사 기준에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 서포트에 제가 표시를 해줬지만 감사 기준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카피 떠다 내린 건데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물음 6번 한번 볼게요. 자, 물음 5에서 제시한 뭐가 됐든 재고자산은 일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항목으로서 회사의 내부 통제로 위험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자, 요 다음부터 가나 항목 이외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고자산에 대해서 실사 기록에서 선정된 항목을 실제의 재고로 추적.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전진법하고 역진법을 떠올리면 되는데 자, 전진법은 원시증빙. 이 원시증빙이라고 하는 건 실물을 거래한 증빙이겠죠. 원시증빙이 생성됐으면 실물은 만약에 구매했다면 나한테 있겠죠. 자, 뭐가 됐든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과정, 요 순서대로 보는 거는 전진법. 뭐에 대한 경영주장 확인하는 거예요? 원시증빙이 있으면 모든 항목이 어디에 반영돼야 돼요? 재무제표에. 완전성. 자, 그러면 원시증빙이 있으면 실물이 있죠. 실물이 있으면 원시증빙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재무제표에서 원장을 확인하던 특정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던 간에 자, 요 금액이 진짜로 있는지 원시증빙을 한번 따라가 볼까? 재무정보가 만들어지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그 순서에 거꾸로 확인하는 방법을 역진법이라고 하고 관련된 경영진 주장은 재무상태표 항목이면 실제성, 손익계산서 항목이면 발생사실입니다. 나왔어요 책에? 발생사실. 손익계산서 항목이면 발생사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실사 기록에서 선정된, 실사 기록은 보조 원장이죠. 원시증빙 다음에 보조부 원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자, 실사 기록에서 선정된 항목을 실사 기록에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실사 기록에서 선정된 항목을 실제의 재고로 추적. 어떻게 된 거예요? 방향 자체가 여기에서 시작돼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역진법이죠. 그러면 실물에 대해서는 실제성이에요. 실물에 대해서는 실제성입니다. 자, 그다음 실제의 재고에서 선정된 항목을 경영진의 실사 기록으로 추적. 이렇게 돼 있죠. 실물, 원시증빙, 보조부 원장. 요 방향이죠. 전진법이네. 요거는 완전성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수식어를 보세요. 자, 추적하는 것과 같이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습니까? 기록의. 이거 보세요. 자, 역진법은 실제성을 본다고 했죠.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이 있었어요. 이거 다 있는지 한번 볼까? 라고 하면 실물의 실제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실물로 시작해서 이 정보가 있는지, 기록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기록의 완전성은 전진법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가 뭡니까 지금? 기록의. 여기는 실물의. 맞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실물이 있는지 거꾸로 보는 거는 실제성. 그리고 이 기록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전진적으로 보는 거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 이 기록의 앞에 나와 있는 게 전부 기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진법도 설명하고 있고 전진법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는 것은 기록의 완전성. 그죠? 기록의 완전성.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기준에선 정확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스트 실사를 수행을 하면 보통은 언제 재무제표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재무제표일 다음 혹은 이전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일 이후에 실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실사했다. 실사 시점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역으로 롤백 테스트를 해서 결산일로 조정을 하죠. 정확성.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석을 못하죠, 이거를. 그죠? 그래서 감사 기준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봤다간 큰일 납니다. 요거는 기억하세요. 요거는 문제 6번은 물음 6번은 기억을 하시고. 자, 5분이 지났네. 5분만 더 할게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자, 13페이지에 물음 7번. 폭발 위험이 크다. 여러분 이거 서비스죠? 이거 합격하려고 3년 정도 걸리죠? 가서 위험한 데 가서 폭발해가지고 같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체적인 절차를 취하면 돼요. 다만 실물이 있는 거 그거 한 개만 딱 보면 혹은 10개만 보면 기중에 거래가 뭐가 있든 특정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문서로 보게 되면 그 거래가 처음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처음에 시작돼서 결산일에 걸리는 때까지 이걸 관련해서 문서를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감사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요. 피곤하겠어요? 아니면 죽겠어요? 그죠? 조금 피곤한 게 됩니다. 피곤한 게 낫죠. 물음 7번. 자, 문제 7번. 거기에 물음 1번. 이거 조금 치사하게 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치사하게 내는 걸 잘 내요. 양가로 1번. 감사인은 막 계속 그냥 마음이 급해서 읽으면 이거 맞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일까지. 감사인은 재무제표일까지가 아니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까지예요. 그죠? 이거는 근데 저도 이렇게 냈지만 이거랑 비슷하게 내는 것들 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내요. 그죠? 내는 것들이 아니고요. 자, 양가로 2번. 경영진이 변호사와 접촉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대체적 절차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고려했죠. 그죠? 양가로 3번. 소송과 배상 청구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절차는 감사인이 회계나 감사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그 이외의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고유의 한계가 더 부각될 수 있죠. 1장에서도 나왔고 소송과 배상 청구 7장에서 나왔습니다. 양가로 4번. 감사인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소송과 배상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외부 표시 위험의 존재 가능성을 식별해서 외부 조회를 변호사 조회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외부 법률 고문에 대한 외부 조회가 제한된 경우에 무조건 감사 범위 제한입니까? 아니죠. 그죠? 뭐 경영진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서 회합도 할 수 있고 직접 가서 만나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다른 문서를 봐도 됩니다. 가능하면 쉬운 거면 대체적 절차 할 수 있고요. 양가로 5번. 회계 추정치와 관련된 왜곡 표시 위험은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 바 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성격도 중요하죠. 그래서 회계 추정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는 금액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해요? 성격에서 시작합니다. 왜곡 표시의 위험에 성격이 부각되더라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영향이 적다면 유의적인 항목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함정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엄청난 게 있지만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걸 제가 문제로 만든 겁니다. 엄청난 게 있지만 경영진이 추정한 추정 방법과 감사인이 추정한 추정 방법끼리 비교를 할 때는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추정한 추정 방법에 경영진이 고려한 이 독립적인 변수들이죠. 이걸 모두 다 고려해야 돼요. 그 중에서 고려 안 한 게 있죠? 하나. 그 위에 박스 경영진의 충당금 추정 내역 중에 맨 밑에 B번. 그죠? B. 해당 거래처의 연체 이력에 대한 조정을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추정한 내역에는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들어와도 되는데 자, 그 다음 그 물음 3번. 이게 이제 요런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이제 확정적인 뭐 해석에 대한 내용이 없긴 하지만 법령이 외관법이 또 개정이 됐고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걸로 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자, 만약 감사인이 추정한 금액과 경영진의 추정치 간의 차이가 있어서 감사인이 이를 금액과 함께 수정 권고했고 경영진은 이를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법규에 근거해서 한번 간략히 제시해봐라. 너무 불친절하게 제가 내긴 했지만 어떻게? 윤리기준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강행법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영진이 제시한 내용 그걸 가지고 감사인이 검토를 해서 이게 잘못됐으니 수정하십시오 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감사인이 검토한 내역을 그대로 회사에 제시를 한 상태에서 회사가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검토 위협이 될 수가 있고 현행 외관법상 저촉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정보에 대한 대리 작성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공의 신고센터에다가 신고하면 됩니다. 알죠? 네, 신고하면 돼요. 저는 막 해줘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자, 문제 8번은 이건 뭐 1, 2, 3번 내용이 있긴 하지만 1번은 특히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대화 내용이 길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기준거래가 많긴 하지만 기초잔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효율성과 관계없이 전기조서를 열람 못했어도 롤백 테스트를 수행해서 수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 자체가 수량 곱하기 단가이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확인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했으면 기초잔액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입수 못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자산과 관련해서 기초잔액이 적정한지 테스트하려면 다른 접근 방법 가능하다고 했죠. 기말잔액 테스트를 하고 기중 취득 처분 거래, 증감 거래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가 있는 절차를 수행하면 그걸로 간접적으로 기초잔액 테스트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거와 관련된 게 물음 2번입니다. 물음 2번 밑줄 친 거. 그래서 기말잔액과 기준거래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기초잔액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 자, 물음 3번. 자,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자, 기초잔액이 전기로부터 넘어온 잔액이죠. 그래서 전기 말 잔액이 단기초로 적정하게 이월되거나 아니면 단기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이익이익금 수정수치 아니면 단기 손익수치 반영을 해서 변경된 회계정책에 따라서 맞게 수정 이월돼서 기초잔액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기초 잔액에 대해서 회계정책이 적합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거는 전기감사인이 있거나 없거나 전기조서를 입수 가능하거나 않거나 무조건 해줘야 되는 필수적 절차 두 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죠? 7장의 초도감사를 확인하시면 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음 5번. 물음 5번. 물음 4번이 이제 필수적인 절차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 물음 3번. 해설을 잘못했네요. 자, 물음 3번은 자, 만약에 전기인의 감사조서를 검토를 하고 얘네들 잘한 것 같아. 그냥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짓은 뭐에 대한 거를 고려를 안 한 거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3장? 감사증거 위험 3.1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그죠? 입수 증거량 자체가 틀렸죠? 이런 경우에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감사인이 예를 들면 3.1회계법인이에요. 요거 입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실사 2패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적게 봤어요. 그런데 한영회계법인은 어때요? 더 많이 봤습니다. 더 많이 봐야 돼요. 만약에 단기감사인이 한영회계법인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감사인의 감사조서를 단순하게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감사를 종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현실은 로컬 회계법인이 단기감사인, 전기감사인은 빅펌 회계법인. 조사만 보고 오 잘했네 끝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들 해요. 자, 물음 5번. 요거는 별표를 해야 되겠죠? 항체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기초잔액의 왜곡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잔액의 왜곡 표시가 있었을 때 항체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단기 말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익잉여금 바로 밑에 단기순이익이 주기 표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성과 반영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 기중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확신을 획득할 수 없었을 경우
초도감사인 경우에 재무상태표에는 적정 의견, 그 이외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 이외의 의견이 표명이 가능합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 범위 제한의 사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그 이외의 재무제표, 여기서는 포괄손익계산서죠. 그 이외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 의견을 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근거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쓰시면 돼요.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어렵죠? 네,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정리를 위한 모의고사기 때문에 모든 거를 100% 다 달성을 하게끔 최대한 구성을 해서 그런 거지. 지부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문제를? 문제를 기출문제를 놓고 포인트를 전부 다 따와가지고 거의 책을 새로 쓰는 마음으로, 연습서를 새로 쓰는 마음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지만 내년도 개정판에 그 문제를 연습서에 실을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겁니다. 적어도 몇 가지는 나와요. 알았죠? 이거를 벗어나서 문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알았죠? 오늘 수고 많이 했고요. 자, 내일도 오전과 오후를 해야 되죠? 오전과 오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습하지 마요. 이거 다음에 해요. 알았죠? 복습 다음에 하고 채점하면 그 다음에 봐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돌아가셔서 잘 드시고 주무시고요. 내일 8시간, 모레 가급적 8시간 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이번 주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